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실력 행사를 해야 한다. 정통 세력의 조직화와 정치 세력화가 그 답이다. 정통 세력이 눈에 핏발을 세워야 한다. 국가의 생존, 개인의 자유, 그리고 진실과 정의가 걸린 생존 투쟁을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우리 편이 아니다. 이 점을 직시하지 않는 한 활로를 찾을 수가 없다. 이제 우리를 지켜줄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 이제 우리를 지켜줄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도 아니고 한나라당도 아니다. 우리밖에 없다. 생존 투쟁을 해야 된다.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다른 클럽에는 젖을 떼야 됩니다. 계속 정부고 있다가는 어린아이밖에 안 돼요. 젖을 떼는 것은 뭐냐?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젖을 떼라 이거죠. 그리고 스스로 일어서가지고 그럴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한나라당, 지금 이명박 대통령을 제가 신랄하게 비판을 했지만은 한나라당의 형태는 이거보다도 한 10배쯤 더 비판할 수가 있어요. 한나라당은 무엇보다도 헌법과 진실과 국가를 배신했어요. 헌법, 진실, 국가를 배신하는 그 행위의 한나라당 행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4개의 공통점이 있어요. 웰빙 체질이다. 따라서 나태하고 부패하다. 비겁하다. 좌익과 싸우지 않는다. 분열을 하고 있다. 분열. 약하면 뭉쳐야 되는데 약하면서도 분열하고 있다. 그 다음 무엇보다도 의리가 없다. 의리 없는 분열을 하는 비겁한 웰빙 한나라당은 이제 재생이 불가능한 정당이라는 것은 이미 그들의 행태로서, 이번 선거 이후의 행태로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요새 한나라당에서 대표를 뽑기 위한 당내 경선을 하고 있지만은 어느 하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위안이 되는 발언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또는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나라당 의원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처럼 화를 내는 발언을 한 적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요새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위안하게 하는 영화가 있죠. 보아 속으로라는 영화. 그 보아 속으로라는 영화를 보고 이것을 좀 봤으면 좋겠다고 인터넷에 글 하나 올리는 한나라당 의원 보셨어요? 의리가 없습니다. 의리. 인간적인 의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국가와 의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 한나라당은 이제 시효가 끝난 정당이에요. 절대로 제가 장담을 합니다. 재생 불가능입니다. 부재불능이에요. 여기에 계속 기대를 걸고 뭘 하는 것은 석은 새끼줄을 가지고 인수봉을 오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끊어졌을 때 보조자의를 안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추락, 사망 아닙니까? 그래서 애국운동 세력이 이제는 보조자의를 만들어야 된다. 뭐냐? 조직을 해야 된다. 조직을 왜 하느냐? 교육을 하기 위해서 조직을 하는 것입니다. 또 교육을 해야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누굴 교육할 것이냐? 1000만 명의 이 문제 국민들을 교육하고 그게 오염되지 않는 아직도 4천만 명의 희망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 젊은 사람들을 위한 교육. 그리고 조직화라는 것은 뭐냐? 회원에 다 가입을 해야 된단 말이죠. 국민행동본부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다른 단체에 있으면 또 가입을 해가지고 이 조직의 힘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 인간이라는 것은 절대로 혼자서는 용감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용감한 독불자굴이 있어요. 그러면 군대라는 조직이 필요 없죠. 군대는 왜냐? 왜 존재하느냐? 인간이라는 것은 혼자서는 용감할 수 없으니까 군대, 제대, 소대 이렇게 조직을 해놓으면 용감해질 수 있다. 애국운동 세력은 조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정치 세력화해야 돼요. 모든 것은 선거를 통해서 국회나 지사나 청와대에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표로 환산되지 않는 애국운동은 너무 낭비가 심해요. 낭비가 심하다. 그걸 하려면 젊은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들보다 연령층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정치를 하도록 위해서 응원하고 밀어주고 이렇게 하는 행동이 바로 우리가 희망을 만드는 것이다. 헌법에는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
대한민국 국군이라고 딱 명시를 해놨습니다. 헌법 제5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우리 국군은 국토방위뿐 외부의 적을 막는 국토방위뿐만 아니라 내부의 적을 막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신성한 의무라고 했습니다. 신성한 의무. 지금 대한민국을 지킬 세력이 국회 안에 있습니까? 청와대 안에 있습니까? 기업체 안에 있습니까? 참여단체 안에, 참여연대라는 단체 안에 있습니까? 없어요. 국군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국군밖에 없어요. 또 헌법은 그 국군에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최후의 신성한 임무를 맡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 힘이 발휘될 것이냐? 사실 힘이 발휘되지 않아요. 힘이 발휘되면은 군대가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지금 상황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냐 하는 이런 아주 소름 끼치는 어떤 예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민노당, 민주당은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라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따라서 규탄 결의안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지난 6.25 남침 60주년 행사 때 행사가 아니라 논평이 나온 거 보니까 민노당, 민주당은 남침이 김일성이라는 것을 한마디도 쓰지 않고 오늘날의 한반도 긴장 조성은 다 이명박 정부 때문이라고 이쪽으로 책임을 느끼고 있었어요. 2년 전에 8.15 건국 60주년 행사에 민노당, 민주당은 정부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김구 묘소로 갔습니다. 왜냐? 건국이란 말을 붙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건국도 부정하고 남침도 부정하고 또는 망각하고 천안함 폭침의 북한 소행을 부정하는 이 정치 단체가 대한민국 안에 존재한다는 것은 거대한 대한민국의 적이 존재한다는 것 아닙니까? 하는 1000만, 최소한으로 잡아서 1000만 명이나 되는 어른들이 있다. 이 1000만 명들을 깨우치지 않고 이 1000만 명들의 무지와 목매를 오히려 부추겨가지고 의석을 더 확대하려고 하는 세력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더 세력을 키우려 한다. 그래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이런 민노당과 이런 민주당이 손을 잡고 말이죠.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될 거냐? 그 다음에 6.15 선언 실천하자고 나오면 어떻게 되냐? 요새 절대 적화통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6.15 선언 실천하자. 북한과 그러면은 북한 노동당, 민주당, 민노당 등등 사회 종교적 6.15 선언 실천하겠다는 이 단체가 일렬로 딱 서면은 과연 대한민국 세력이 방어가 되겠느냐? 김일성이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가 오면은 한반도가 2대1이 되니까 선거를 해도 이기고 전쟁을 해도 이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거를 해도 이긴다. 그때 북한이 우리 연방제 통일안을 걸고 남북한에 선거를 통해서 결판내자. 이렇게 김정일이가 제안하고 나오면은 그 선거에서 과연 이길 것이냐 하는 보장이 현재로는 없는 것입니다. 남한의 반 북한 고정표 2300만 그대로 있으면은 2대1로 대한민국 세력이 몰리는 상황이 전개됩니다.